전국에 있는 금은방이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순간적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던 이 여성의 행동이 금은방 CCTV에 포착됐는데요. 네. 눈 크게 뜨고 봐야 알 수 있는 이 여성의 행동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충북 청주의 한 금은방인데 60대 여성이 주인과 대화를 하더니 귀걸이가 걸려있는 가판대로 향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근데 여성이 이렇게 잠시 뜸을 들이다가 네. 주인을 힐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렇게 바라봤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물건을 몇 개 집어들고 왼쪽 주머니에 저 귀금속을 넣었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주인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하는데요. 네. 잠시 대화를 하다가 다시 오겠다는 듯한 이런 동작을 취하더니 네. 유유히 이렇게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아하. 저 출입문에서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저 발걸음부터 뭔가 좀 석연치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저렇게 귀금속을 훔친 여성은 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나 이 자세히 안 보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물건 보고 마음에 안 드네요. 또는 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지금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올게. 이거 꼭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아마 그런 손동작하고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렇게 택시를 타고 도주해버린 저 여성.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알았을 텐데 저 사람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다행히도 검거를 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그 설 연휴 때 아마 이 또 하면서 다녔나 봐요. 네. 설 연휴 때는 이렇게 순찰 강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강화를 해서 이제 순찰을 하던 중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CCTV를 딱 보면서 이 여성이 범죄자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특정을 해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는 있지만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저게 범죄가 일어났는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순식간에 정말 그 찰나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자,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주문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한 거야. 이것도 보여달라, 저것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다 할 것 같이 하면서 좀 관심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여달라는 거 이제 진열해 놓은 거 이렇게 꺼내고 이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몰래 주머니에 넣는 어떤 그런 적이죠. 5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거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인지를 했죠. 신고는 저희들이 그때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주변에 이제 시내 순찰하는데 이제 그런 피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인철 변호사님 60대 여성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 60대 여성이 한두 군데만 절도를 한 게 아니라 청주 지역 금문방 5군데에서 이런 절도 행각을 해서 220만 원어치 귀금속을 이제 훔쳐가지고 네. 이제 모두 현금화해서 사용한 그런 혐의로 모두 현금화예요? 네, 잡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인철 변호사님 뭔가 저렇게 훔친 곳을, 훔친 물건을 받아주고 돈으로 바꿔주고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작물범, 속칭 작물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 작물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 작물죄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작물범이 없으면은 이 절도한 사람이 팔 게 없으니까. 팔 데가 없네요, 진짜. 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범행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어디에 팔았는지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서 만약에 이 그러네요. 작물아비가 만약에 있으면은 그 작물아비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거기까지 또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생관계잖아요. 진짜 심하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또 물건을 팔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성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뭐라고 했을까요? 검거 이후에. 검거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귀금속을 보게 되면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근데 동종적과 육범입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뭐 만약에 그 진술대로라고 여성의 진술대로라고 하면 병적 도벽인데요. 병적 도벽의 경우는요. 쓸모없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물건들을 수혜 그리고 사용 목적 없이 훔치는 것을 보통 병적 도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요. 그 네. 병적 내역 같은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경찰이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그냥 동정증과 육범이라는 얘기는 김동철 교수님, 앞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진짜 병적인 것도 있나?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사실 뭐 병적인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절도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절도광. 아하. 절도광이다. 그러니까 충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훔치고 네. 그리고 또 이 훔친 거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가 안도감이 느껴지면 그게 또 쾌감으로 오거든요. 아하. 자, 이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네. 자, 이렇다면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습관성 절도냐 네. 아니면 충동 도벽이냐 뭐 이게 사실 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헐리우드 스타 위노나 라이더라고 하는 아, 이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조니 탭의 애인이기도 했었고 그랬죠, 네. 예능이었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 양반이 사실 절도광처럼 이게 사실 병적인 문제로 습관성 절도가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검거 이후에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병적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하. 제가 봤었을 때는 절도광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저 금은방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충북 청주였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 김해에서도 갑자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금은방에서 김해 금은방에서 이제 이 사장님은 이날 큰 건을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었을지도 모르는데요. 허허.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남성의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방에 들린 남성이요. 먼저 목걸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목걸이를 착용해 보고요. 왼쪽에 팔찌를 착용합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팔찌를 착용하고 오른쪽에도 팔찌를 착용해요. 어허. 이렇게 목걸이와 팔찌를 뭐 착용한 주렁주렁하네요, 남성은요. 네. 이렇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마치 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러네요, 네.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손거울을 들어서 허허. 목걸이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날 큰 건을 올릴 수 있을 그러겠네요. 거란 기대감에 아하. 냉장고에서 캔커피까지 꺼내서 남성에게 그럴 수 있죠, 건넵니다. 네. 남성이 이제 받아드는데 네. 더 이상 귀금속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커피를 네. 마시고 있습니다. 아하. 다 마신 커피를 사장님한테 전해주고 사장님이 커피를 버리려고 하는 저 순간 네. 저 순간에 앉아, 아이고. 남성이 그대로 주랭랑을 아하. 쳤던 거였습니다. 네. 야, 이게 그러면 김동철 교수님, 저 모든 게 한편에 잘 짜여진 저 범죄를 하기까지 시나리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사건 중에 좀 웃기는 웃었는데 네. 너무 갑작스러운 그러니까요, 얘기라서 네. 웃었는데 이게 사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반복적 경험의 학습이에요. 아하. 범죄도 이건 계획 전략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사람의 두려움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네. 커피를 마시는 여유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마 상당히 비슷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훈련을 한 경험적 네. 학습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앞서 청주에서 금은방 절도했던 귀금속 절도를 했던 60대 여성은 나름대로 뭐라 그랬냐 귀금속 보면 훔치고 싶었다 우울증 때문에. 그런데 이 남성은 대체 최단bil 변호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남성은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유흥비와 생활비에 쓰려고 귀금속을 훔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상습적인 절도로 인한 동기가 본인의 유흥비, 아. 생활비였던 거죠. 네. 근데 이 남성이 지금 저지른 범죄의 피해품이 팔찌 2개,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네. 거의 한 400만 원 정도의 피해품이었는데 비싸네요, 네. 근데 경찰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했을 때에는 네. 팔찌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래서 목걸이는 어디 있느냐?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작물로 팔아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이 작물범도 함께 지금 찾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목걸이가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 범인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허. 하지만 이것을 경찰이 믿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금목걸이를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납니다. 금목걸 잃어버렸대요. 어디에 또 혹시 숨겨놓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범행 장소, 최근에 진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유독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곳을 좀 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이 20대 남성이요, 지방, 시골 같은 데 가서 좀 나이 드신 분이 금은방 주인인 곳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나이 드신 분을 좀 속이고 빨리 도망가기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방 주인도 참 피곤하시겠어요. 커피도 주시면 안 되고 이상의 옵정을 세상에. 계속해서 집중하시는데 아까 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이 거울 보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커피를 줘도 이 사람이 또 커피 잔을 버리려고 하면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뭐 커피 주신 호의도 좋겠지만 좀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이 절도를 하는 아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은방 주인분들 입장에서는요, 모처럼 온 손님 또 그냥 가실까봐 이 커피 다 마셨으니까 좀 버려주세요 하면은요, 아이고,
제가 버려드릴게요.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커피 버려주세요 할 때 이 뉴스를 보신 다음에, 뉴스파이터 보신 다음에 저쪽에 쓰레기통 있으니까 저쪽에 갖다 버리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불친절하면 더 안 옵니다라고 할까 봐요. 그런데 예전에 최근에요. 해외 어떤 금은방이 나왔는데요. 문이 저절로 잠긴대요. 그래서 그 절도범이 저렇게 물건 보는 척하다 도망가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와가지고 물건을 반납했지만 결국 쇠고랑을 찾는 그런 해외 토픽이 있었거든요. 물론 설치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 절도범 딱 잡혔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